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선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이 회복됐어요. 하지만 아직 하락 추세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하락 추세를 겪고 있어요. 아직은 하락 추세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빨간 선이 20주선입니다. 20주선. 20주선의 방향이 아직 하방이에요. 그럼 이게 올라가서 이 저항선을 터치하고 약간 물량을 정리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삼성전자가 드디어 추세를 돌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이 추세를 이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추세를 다시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올라갈 바하다 떨어지죠. 20주선 밑에 있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안 좋다. 하지만 아직 60주선, 120주선을 보면 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게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끄트머리가 상승하고 있냐, 하락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60주선, 120주선 추세로 봤을 땐 아직은 삼성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6만전자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질문도 많은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만전자를 회복했는데 이 이유가 뭐뭐 때문이 아닌가요? 라고 개인적으로 메일도 보내주시고 댓글로도 말씀을 주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기사들이 많습니다. 링크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한 가지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오던데요. 이런 기사는 좀 거르고 봐야 돼요.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이 데이터와 이런 통계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사만 보면 진짜 혹해요. 그러네. 그러네. 이 통계를 비틀고 막 휘어버려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와 팩트는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기사입니다. 시진핑 리스크 덮친 시장, 국내 증시 영향은 이게 19시간 전이에요. 11월 6일에 릴리즈된 기사입니다. 시진핑 리스크가 덮쳤대요, 시장에. 그래서 국내 증시 영향이 어떤가라는데요.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슈퍼 리치도 차이나 런을 하고 있다. 중앙권 증시가 와르르 무너졌다. 이게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그럼 어제입니다. 이미 시장이 다 끝난 다음에 쓴 거예요. 자, 시진핑 집권 3기에 대한 우려 시각이 확산되면서 소위 차이나런에 대한 우려를 넘어 공포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분위기를 이분이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일단 근거를 대는 게 상해 종합지수와 코스피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 주황색이 상해입니다. 주황색이 상해고 파란색이 코스피예요. 자, 코스피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 중국 증시는 하락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커플링 돼서 움직였어요. 커플링 돼서 움직이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디커플링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해 종합지수가 반등을 크게 해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 지금 상해 종합지수는 전저점을 깨지도 않았어요. 근데 코스피는 계속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중국은 약간 하락한 뒤에 계속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점에서 중국 증시가 공포감에 휩싸였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크게 반등했는데 이걸 못 보셨나 봅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 신문에는 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머니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시진핑 3년임으로 외국인의 주요 아시아 투자처인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의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랑 뭔가 오버랩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장 크게 경계해야 돼요. 근데 그게 꼭 나쁘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요.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나중에 좀 섹션을 나눠서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그걸 떠나서 자,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커진다. 자,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입니다. TSMC의 주가는 지난 한 달간 11.12% 하락했다. 반면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 주가는 7.61% 상승했다. 오, 그러네요. TSMC가 11%나 하락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7%나 상승했으면 그러네. TSMC의 돈이 삼성전자로 옮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또 봐야죠. 자, 보세요. 지금 이
이 색깔이 바뀌었다. TSMC가 하늘색, 삼성이 주황색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은 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TSMC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TSMC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금 둘은 달라요. 삼성도 뭐 생각해보면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각도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각도 차이, 이거 왜 이럴까요? 예. 자, 좋습니다. 예, 제가 그리겠습니다. 자, 삼성도 상승하고 있어요. 각도가 좀 다르죠? TSMC랑 각도가 다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TSMC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삼성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멀리서 보면. TSMC는 지금 아직도 고가권입니다. 고가권이에요. 예, 지금 현재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그냥 조정이지 이게 TSMC가 망할 거라는 생각에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반면 삼성전자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예. 근데 요 타이밍에 요렇게 한번 됐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또 TSMC 마지막에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잘라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기가 찬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또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으니까 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저런 기사는 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통계를 그냥 구부러뜨려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용했습니다. 뭐 다른 기사들은 저분이 쓴 다른 기사들은 훌륭하겠죠. 잘 모르겠지만. 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랑 기조를 봐야 돼요. 예.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랑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요거는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결국 수혜주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반영되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반도체주는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2차 전지주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다시 왔을까요? 그런 것들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내용 리캡을 잠깐 하겠습니다. 약간 리프레시하는 겸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악재는 두 가지죠. 예. 금리 인상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 우려도 사라질 그 운명이죠. 악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측면을 봐야 돼요. 이때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단기적으로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은 포인트가 공매도 측면입니다. 그 이유는 자, 공매도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된다. 갚기 위해서는 매입 상환을 위해서는 결국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은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니까 좀 불리하지 않냐. 얘들이 지금 공매도를 많이 했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한국 시장의 공매도가 최대치라고 계속 기사가 떴잖아요. 역대 최대다. 단일 거래량으로는 최대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떴어요. 공매도를 많이 했다.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환을 결국 해야 된다. 하지만 상환 기간이 무기한이지만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환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얘들이 공매도로 했을 때 20%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강제적인 로스컷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얘들은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손절하지 않을래. 이런 게 아니고 수치되면 그냥 바로 파는 거예요. 얘들이 손절한다는 건 뭐죠? 공매도로 손절한다는 건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쇼트 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쇼커버 들어온다, 쇼커버 들어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 상황을 보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저점 대비해서 10% 가까이 상승했어요. 10% 가까이 상승했다. 지수가 10% 상승했으면 종목들은 20-30%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랑 손실률을 봤을 때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2차 전지주가 많죠. LG화학, 첨보 이런 애들이 공매도를 친 애들이 대부분이 15%에서 20% 사이에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은 강제적으로 마이너스 20%가 됐을 때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쇼커버링에 취약한 상태겠죠.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한 번에 쇼트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이란 겁니다. 요런 공매도 평균가나 요런 데이터나 팩트는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주 바이오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2차 전지도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지만 정책주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정책주 중심에 또 방산주도 있죠. 방산주도 제가 조만간에 정리해 볼게요. 되게 할 게 많은데 제가 다른 거 하는 것도 많고 또 본업에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진짜 맨날 공수표만 날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